중동에서는 두 가지로 죽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던지 속 터져 죽던지. 인샬라라고 하죠. 인샬라 모든 건 신의 가호가 있기를 약속에 늦거나 무슨 일이 안 됐을 때 신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한국 정서나 맞지가 않죠. 항상 그들이 얘기하는 게 너 왜 맨날 제 시간에 와서 나보고 늦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한국 이제 분들은 빠르고 빨리빨리 중동 분들은 한번 그런 인연을 맺으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친구이자 뭐 가족이자 이렇게 좋은 관계로 단순히 사업뿐만이 아닌 개인적인 걸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좋고 정책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진 건 굉장히 오랜 시간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죠.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은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린 암모니아, 수소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수소차가 좀 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은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수단 그리고 운송수단으로서의 수소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석유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중동이 더더욱 빠르게 이쪽 산업을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러는데 중동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엘텍 UVC 대표이사님을 모시고서 친환경 미래에너지 그린 암모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텍 UVC의 이재영 대표님 그리고 엘텍 UVC의 안정동 전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자주 계시나요? 거의 반년은 중동에 있는 편입니다. 사업 준비 때문에. 예. 근데 중동은 겨울에 추워요? 따뜻해요? 아닙니다. 중동은 겨울에 가장 좋습니다. 한 26도 선에서 밤에는 좀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름에 비하면 여름이 이제 아부다비나 그쪽 아랍에미리트가 온도가 53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척이나 더워서 겨울에 가야 저희가 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중동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익숙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중동에 노동자로 가셨었던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동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이제 해외 사업을 많이 하더라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쩌다가 중동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 중동하고 인연을 맺은 게 2005년도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SK 건설이 입사해서 이제 다시 발령을 받아서 이제 현장을 한 6년 뛰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SK를 퇴사를 하고도 이제 제가 나머지 12년을 채워서 이라크까지 해서 이라크? 네, 이라크 2년을 제가 또 했습니다. 보통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의 그 시스템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중동이. 중동은 워낙이 좀 한국에 비해 느리고 또 시스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타워 크레인이 한 번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당장 모바일 크레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결제 라인이 한 6개 정도 되면 이제 매일 1억씩 저희는 까지고 있는데 그 결제 라인이 사인이 끝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죠, 현장이.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좀 해외 생활은 많이 하셨었어요? 네, 저는 교포 출신이라 제가 7살 때 호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대학까지 다 나와서 네, 생활을 해서 훨씬 더 아무래도 이제 뭐 대화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더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좀 더 다른 분들보다는 좀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해외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있을 건데 좀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소 산업이 수소차를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관심이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글로벌 수소 산업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던 이유는 뭐예요? 저희 회사가 원래 시작했던 게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20메가와트 수소 발전 사업을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중이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이제 정부처와 일을 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래도 제가 제일 잘 아는 오래된 이제 아부다비에서 이제 일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동이나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소나 그린 아모니아 사업이 그린 에너지 사업에 많은 세계가 집중이 돼 있는데 관심 많은 이제 해외에서 저희가 파트너사와 함께 하도록 해서 이제 추진 중입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뭐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도 좀 관심이 있어야 될 건데 글로벌 수소 산업에서 가장 관심 받는 분야는 좀 어느 쪽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물의 분자
구조가 보면 H2O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전기로 분해를 하면 수소, 산소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쓰여지는 전기를 재생에너지, 즉 그린 에너지로 하면 그린 수소가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단가가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하루에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시간 남짓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중동 지역은 일조량이 워낙 풍부해서 하루에 최대한 10시간까지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단가 자체가 우리나라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데까지는 경제성이 아주 훌륭한데 예. 이 수소를 이제 우리나라로 운송을 하려고 하면 그 기체 상태인 거를 운송시키려면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액화시켜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그 LNG 수입할 때도 액화시켜서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소를 액화시키려고 보니까 영하 한 260도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성이 망가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수소를 뭘로 운반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산업계에서 주목하게 된 게 결국은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수소에 지금 저 숨 쉬는 이 공기 중에도 한 70%가 질소거든요. 수소하고 질소만 붙이면 암모니아가 되고 예. 암모니아는 영하 30도만 되면 액화가 되기 때문에 수소의 운송 수단으로 암모니아를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로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이제 그린 암모니아라고 명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암모니아 색깔이 녹색이거나 뭐 파란색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고요. 만드는 방식에서 탄소가 나오는 걸 잡았으면 블루, 네네. 재생에너지를 만들었으면 그린.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론적 컨셉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잡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정말 이게 그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가능한 산업인지 기술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암모니아가 좀 냄새도 좀 나고 독성도 좀 있고 그럴 때 그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의 어떤 기술적 완성도 아니면 상용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어때요?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는 이미 한 6, 70년 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질소 비료를 만들 때 암모니아를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기술은 보통 오픈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기술이고 예.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전혀 검증하는 게 필요 없어지고요. 이제 수소를 만드는 쪽인데요. 수소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수전의 기술, 즉 수전에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예. 그 전에 전통적으로 쓰여졌던 방식은 이제 알카라인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수소를 분리해내는 전해질이 액체 상태인 거고요. 예. 하지만 지금 각광받는 기술들은 이제 뭐 펜 방식 또는 SOEC 방식인데 SOEC 방식이 가장 나중에 나온 기술이고요. 이거는 한 600에서 800도 사이에서 고온에서 반응을 시키니까 기존의 알카라인 방식에 비해서 한 25% 정도 훨씬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러한 기술적인 준비들은 이미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암모니아를 우리가 과학실에서는 좀 써봤는데 그걸 어디다 써요? 암모니아를 갖고 오면? 수소는 현재에 이게 좀 불을 붙인다거나 이게 쉽지 않아요. 연료로 바로 사용하기에. 근데 암모니아는 바로 불을 붙여서 연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암모니아의 유통 구조는 비료 때문에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암모니아는 바로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암모니아의 장점이자 단점은 일반 우리가 그 기름에 불을 붙이면 화력이 세잖아요. 암모니아는 그렇게 화력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랄지 이런 데는 직접은 못 쓰게 돼 있고요.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에 석탄 대신 암모니아를 섞어서 태운 걸 혼소한다고 표현하는데 혼소를 하는 만큼 이산화탄소는 덜 나오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암모니아의 분자 구조는 NH3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없어요. 근데 석탄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혼소용으로 많이 써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주목하는 게 이제 해운사 조선업이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 단일 산업군으로서는 조선사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연간 한 11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쉽게 말하면 배들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 배는 자동차처럼 화력이 세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암모니아 연소형 보일러로 바꿔만 주면 암모니아를 연료로 가는 화물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배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뭐 2050년까지 지금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한 절반 정도까지 줄이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주목하는 산업계는 발전 사업하고 이 해상 운송 사업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것까지는 되는데 네. 운송을 하려 그러면은 암모니아가 좀 필요하고 그렇죠. 가지고 와서는 석탄 운송을 해서 석탄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발출량을 줄이거나 네. 선박용 연료로 쓸 수 있고 네. 나중에는 NH3 쪼개 가지고 또 수소 또 쓸 수도 있겠죠. 예, 그 크래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NH3에서 질소 떼어내고 예. 질소는 기존대로 비료 만드는 데 사용하면 되고요. 수소는 수소로 유통을 하면 되고요. 이 부분도 지금 아주 기술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이유가 경제성을 맞춰야 되니까 예, 그러면 경제성이 좀 맞춰지면 크래킹한 그런 수소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표님, 근데 이게 되게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기보다는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려고 얘기를 할 때 서로 이렇게 잘 압니까? 이게 처음 그게 뭔데?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쪽이랑 같이 연을 맺고서 이렇게 비즈니스 쪽에 얘기를 하게 되신 거예요? 중동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소 산업에 대한 그린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왕께서 직접 이 산업을 챙기실 만큼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기름에 의존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신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큰 국가 사업 중 하나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가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런 사업들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 나도 되게 하고 싶었어.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오히려 저희 정부를 설득하는 게 더 힘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중동에서는 더 많은 산업, 신산업, AI 기술이라든지 많은 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한국에 대한민국에 좋은 수소, 그린 에너지 기술이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해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한국은 이제 지리적으로 그게 좋지가 않아요. 한국에 만약에 태양광이 하루에 4시간 일조량에 비해 아랍에미리트는 한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생산성이나 이제 경제성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기술과 그 나라의 지리적인 조건을 합치면 정말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의 설득 없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을 어느 지역에서 할까를 보셨을 때 여기저기 쭉 국가들을 좀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린 아모니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현재 모든 세계적으로 지금 그린 아모니아를 이제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이제 국가들이 정부와 이제 지자체들이 합심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세계적으로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는 양은 선박과 철도, 파이프라인을 다 합쳐서 25에서 35만 톤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운송해야 될 암모니아 양이 354만 톤으로 급격하게 급증하게 됩니다. 10배네요? 네. 인프라가 그래서 현재 대비 15배 확장을 해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 저장할 수 있는 5만 톤급 암모니아 탱크 기준으로 735개의 육상 저장 탱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그리고 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지금 구축 시설, 암모니아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그게 거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암모니아를 쓰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산업이 상용화시키기 위한 인프라들은 이미 다 깔아놓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이미 미국은 연간 120만 톤의 규모의 그린 아모니아 생산 시설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일본에서는 그린 아모니아 수입에 이제 거래가 이미 단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지금
수입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겠다는 주체가 네. 충분히 많이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근데 단가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를 부르든 우리가 이 가격에 계약을 미리 해서 선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좀 사나요, 그걸?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는 그게 왜 이렇게 먼저 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중동 현장에서 봤을 때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예.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도 이미 엄청나게 뭐 기가와트 단위로 보급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원전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그 석탄 에너지, 이런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는 다 얻고 있기 때문에 예. 수소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좀 더딘 것 같고요. 근데 2027년부터는 이번에 그 세계 기후협약 당사자 간 회의인 COP28에서도 계속 그린 에너지가 언급되는 이유가 예.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해서 탄소 배출량을 20%를 줄여야 되는 게 전 지구의 어떤 역무인데,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린 암모니아를 빠르게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대표님,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정부를 설득하는 게 더 힘들었다는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거기서 그 대표님 체감하실 때 네.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좀 체감도가 좀 어때요? 이렇게 뭐 어떤 나라는 어떻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어떤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는 일본과 같이 같은 조건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에는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모든 저희가 이제 COP28 때 이번 이제 COP28 때 봤을 때는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예. 정책 이제 리더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 지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나라는 참석을 정부 이제 주요 인사분들이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아예 안 갔구나.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앞서 이제 해외 거래망을 빨리 갖추고 저희도 국내 인프라를 빨리 깔아야 하는데, 이제 정부 정책이 그쪽 방향이 아니면 저희도 쉽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책들이 따라줘야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회사가 일을 할 수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런 관심이 없으면 저희도 굉장히,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멀리 있어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런데 체감도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 대표님 진행하시고 있는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린 암모니아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게 진짜 전 세계 어디선가는 이런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랍에미리트 그린 암모니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린 수소와 그린 암모니아 생산 사업입니다. 생산? 네, 저희가 이제 아예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예 2026년도까지 200메가와트급 이제 수소와 암모니아를 이제 구축하고, 플랜트를 구축하고 생산을 해서 이제 국내로 저희의 이제 전용 항만을 이용해서 국내로 이제 가지고 올 그런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이번에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 맞춰서 착공식을 이제 개최했습니다. 착공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아부다비 루아이스 함라 수소 특고에 이제 축구장 340개 규모인 245만 스퀘어미터 부지에 생산될 암모니아를 이제 전라북도 새만금 신항으로 들여올 계획을 가지고 지난 6월에 전라북도와 저희 또 현지 저희 파트너 회사인 알파탄 3자 간의 업무 협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이 저 왼쪽 위에가 전라북도로 들여오는 것에 대한 그쪽 인프라, 그리고 7월에 저 부분이 저희 이제 부지에 대한 저희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12월에 한 게 그쪽이죠. UAE 쪽에 항만 착공식. 이번 이제 COP28에 맞춰서 저희가 좀 상징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또 참여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맞춰서 착공식을 했습니다. 와, 근데 그냥 뭐 이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구체적인 답변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와, 근데 저거 막 부지를 막 엄청 하고 막 전용 항만을 만들고 그러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LTVC 입장에서는 아까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써주신 거 보면은 그런 자금 조달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 겁니까? 아랍에미리트 정부나 이런 쪽에서? 현재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0메가와트급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하는 뭐 기가워트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편이고요. 1년에 이제 6만 톤 정도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작은 규모로 시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이 사업이 잘 되면 2차, 3차로 저희가 확장해 나갈 것이고 보시는 부지는 이제 알파탄이라는 저희 이제 현지 파트너 회사가 이미 항만 시설을 가지고 있는 네, 있어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부지고요. 이미 시설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지를 통해서 그 주요 이제 주변 이제 부지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암모니아 생산을 하면 바로 그 항만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수출해 올 수 있게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서 항상 감사드리고 지원에 있어서는 알파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고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컵28 때 국왕이 이제 탄소에 의한 펀드 글로벌 이제 클라이밋 펀드를 해서 마즈다나 그런 국영 기업들이 펀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거에 또 비교하자면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펀드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정부가 이런 사업을 많이 이제 알게 되면 또 나서서 또 저희에게도 좋은 지원을 해주지 않으실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소 생산 공장,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라는 건 그 공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발전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냥 보시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 한 60만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 편하시게 60만 평 정도에다가 이제 260메가와트를 설치를 할 거고요. 200메가와트는 이제 수소를 만드는 데 쓸 거고 60메가와트는 저희 공장을 돌리는데 전기를 쓸 거예요. 아, 공장에 쓰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전 세계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드는 수소 암모니아가 그린이다 아니다라는 좀 챌린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공장을 돌리고서 만들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저 이제 스탠드얼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그린 에너지로만 모든 공장을 다 운영을 하면 사실 생산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어떤 이게 그린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챌린지를 안 받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200메가와트 플러스 60메가와트를 해서 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이제 그 만들어낸 수소를 가지고 질소랑 화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공장까지 이렇게 크게는 3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저희 부지가 위치한 로아이스 함라 지역은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의 수소 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뒤쪽에 꽤 큰 사막이 있는데 거기도 다 이제 국영 기업들이 똑같이 그린 암모니아를 제조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전부 이제 저희 항구를 통해서 해외로 수출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지역이 일종의 그린 암모니아 수소의 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네네. 이게 사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런 질문 드리기도 되게 민망하긴 한데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 한다고 말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워낙 힘든 길이다 보니까 그게 좀 한다고 말은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로 진심으로 하냐 뭐 그러니까 그린워싱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산유국들은 보면은 분명히 저 나라들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다 알아. 근데 저기에 먹거리는 석유야.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좀 늦추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산유국은 이 녹색 전환에 진짜 얼마나 좀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좀 보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유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를 우리보다 더 빨리 체감하고 있는 게 사실 중동 산유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석유
판매하는 거 말고는 수입원이 없어요. 예. 제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체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전환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동은 바람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풍력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호주라든지 남아프리카는 또 상대적으로 바람의 질이 좋거든요. 그러면 풍력이라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면 주간 야간 상관없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빨리 선점하고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희들보다 훨씬 더 그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진짜로 하냐 가짜로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뛰고 있으니까 안 뛰면 티가 확 나버리는 그런 정도 상황인가 보네요. 근데 사실 그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미 자국 수소 특구 생산 기반이 뭐 다 갖춰져 있고 중동의 암모니아 생산 설비가 아까 6만 톤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합치면 2,050만 톤. 왜냐하면 저 우리나라의 뭐 어느 연구기관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필요한 그린 암모니아 양이 뭐 추측치긴 하지만 연간 한 1,100만 톤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이건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필요하고 예로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국영기업이 아랍에미레이트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도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암모니아나 그린 에너지 시장은 결국 글로벌하게 자금들이 움직여가면서 석유나 석탄은 채굴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린 에너지는 그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어디에서든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이런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는 거죠. 대표님 혹시 이런 비즈니스 할 때 좀 해외 업체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서 이런 그린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사업에도 이제 같이 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중국 자금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영업 사원으로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좋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을 이제 저희가 함께 쓰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자본을 쓰면 안 되거든요. 중국 자본을 쓰면 중국 자본은 그만큼의 자신들의 이제 업체들을 쓰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이 난감한 상황이죠. 중국은 이제 돈 싸들고 와서 우리 이거 같이 하자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아직까지도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 돈 되게 쓰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국익을 위해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에도 이제 수소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뭐 서밋도 있고 좀 모임들이 좀 있잖아요. 기업들 모임들. 근데 그런 쪽에서 이미 UAE의 어떤 네트워크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항만이라든지 부지를 좀 확보하셨으면은 그런 쪽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를 갖고 오면은 그거를 쓸만한 뭐 석탄 발전소 가진 데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좀 협업 상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계속 노크를 하고 다니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먼저 오는 답변은 좀 더 사업을 진척시켜서 가지고 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부지도 확보하고 파트너사도 확보하고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야 대기업이라든지 금융사들은 참여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희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기부터 저희랑 같이 손잡고 가준다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 자력으로 다음 절차들을 계속 밟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와, 그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대표님은 그 UAE에서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업을 하게 됐던 계기 아까 전에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시긴 했었는데 조금만 더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중동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그 이 대표님이 느끼신 그런 부분들 아니면 경험들 그런 건 좀 어떠신가요? 아랍에미리트 중동은 한국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 가서 많은 기업들이 뭐 실패를 하고
돈을 못 벌고 와서 역시 안 돼. 그 나라는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중동에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니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예. 하청업들도 다 한국 분들이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 수주를 하면 거기에 이제 같이 오는 이제 하청업 분들이 이제 하도 협력업체 분들도 다 한국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죠. 발주처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시고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화가 된다면 한국 기업들도 좀 더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중소기업하고 일 안 해, 중동에서. 거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 뭐 브로커들이 너무 많아. 가봤더니 뭐 왕자가 뭐 몇십 명이야. 그 1024번째 왕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되게 답답했어요. 그러면 그 큰 기업들은 주재원들을 보내서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죠, 주재원들은? 그 수백 명이 되는 왕자들 중에 사기꾼과 사기꾼이 아닌 사람을 걸러내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럼 무엇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약간 비판을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로컬 식당에서 한국 분들이 로컬 사람들과 앉아서 물담배를 피면서 사업 얘기를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물담배? 네. 그들은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밤에 이제 모여서 한국 분들은 골프장에서 이제 한국 식당에서 제일 많이 뵀죠. 그리고 주재원분들이 나오시면 되게 짧아요, 기간이. 지속성이 없어요. 이 아랍에미리트의 특성상 사업을 하려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바뀌니까요. 좀 할만하면 이게 어디 갔어? 그럼 또 다른 미스터 킴이 와요. 너 미스터 킴하고 또 좀 뭔가를 좀 해보려고 뭐 세 번째, 네 번째도 보통 미스터 킴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느 순간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끊기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마치 그 나라의 습성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깝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그 항만을 가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파트너사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파트너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알파타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군함을 원래 만드는 한국으로 따지면 현대 중공업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알파타 회장님이 이제 셰이크 모하머드에게 이제 애드바이저 역할도 하시면서 이제 오래된 기업이에요. 이제 그런 기업과 함께 그래서 항만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군함 하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1987년에 지금 이제 국왕되신 분이 왕세 제 시절에 이분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게 알파탄이라는 그룹이고요. 그래서 큰 군함은 못 만들고요. 한 20에서 30m 정도 되는 군함들을 만들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항만 6개를 이제 알파탄 그룹이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메인 비즈니스는 이런 해양 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알파탄이라는 가문 자체가 원래 한 400년 전부터 그 실크로드 배를 만들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양 산업 쪽에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또 주목하는 거는 배를 만드는 회사든 도로를 만드는 회사든 모든 기업들이 수소 사업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영 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일정 규모 이상을 가진 회사들은 그 국왕이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을 관할하고 도로를 만드는 회사를 미팅했는데 거기도 수소 사업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체감하는 온도가 너무 다른 게 뭐 배를 만들던 회사든 에너지를 하든 모든 통신사도 이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겠다고 뛰어들고요. 모든 기업체들은 다 그린 에너지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쓰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 산업은 이미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 테스트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석탄만 태우던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혼소 보일러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암모니아를 연료로 가는 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조선 3사도 그 언론 발표나 이런 걸 보면 이미 개념 설계까지 다 끝냈고요. 2027년부터는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준공해서 실제 암모니아를 수출할 수 있는
시점을 저희가 2027년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일단 2027년부터는 그린 암모니아를 반드시 써야 하는 산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나 지금 계획을 보면 2027년에 착공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2030년 이후에 준공이 돼서 그때야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텐데 이미 2027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암모니아를 유통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는 작지만 발빠르게 나가서 얻는 장점은 시장에 먼저 좀 이 자원은 사실 스팟성으로 1, 2년 계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하면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좀 먼저 선점을 해야지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요. 아무래도 아까 알파탄과의 인연이 이렇게 빠르게 가실 수 있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군함 만드는 회사를 어떻게 대표님은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같이 하게 되셨어요? 거기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전에는 제가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뢰. 그 어느 날 갑자기 나 사업할래. 도와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진짜 오랜 기간 그런 뭐 친구 같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신뢰. 얘라면 내가 믿고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사기를 많이 당하셨다면 그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세요. 얘네들 뭐 갖고 온댔는데 뭐야 돈 안 주니까 뭐 안 해? 뭐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 미스터 킴이 또 다른 미스터 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너희들 믿고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파탄과의 이 관계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생긴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지속적인 그런 관계 유지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암모니아 전에는 어떤 비즈니스 좀 하셨었어요? 아까 효율 얘기 잠깐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그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정부 사업에서는 에스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나 뭐 공장 이런 데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설비를 교체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대기업들이 자체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정부 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업 개발을 하는 사업을 많이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개발 위주로 해왔었는데 그러다 이제 국내 여건상 사실 처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진출하게 된 계기도 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소 연료전지를 접하게 됐고 알파탄이라는 회사가 어떤 뭐 해군 기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조 전원으로 수소 연료전지를 제안을 했더니 국내에 너희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한 5년 6년 정도 수소 사업 개발을 계속 해왔고 그 과정에 이제 한 3, 4년 전부터 갑자기 에너지 시장이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로 변화가 되니까 알파탄하고 저희들이 이제 연료전지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수소를 하고 있는 어젠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암모니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자고 만났다라기보다는 다른 일로 만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오다가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화두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요거를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맞습니다. 가게 되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대표님 그 중동 사업할 때 좋은 점 아니면 힘든 점 이런 거를 꼽자면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아랍에미리트에 가본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중동에서는 두 가지로 죽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던지 속 터져 죽던지. 그래서 저희 이제 인샬라라고 하죠. 인샬라 모든 건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 원래는 그 뜻인데 이제 그분들이 뭐 약속에 늦거나 무슨 일이 안 됐을 때 이제 신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한국 정서나 맞지가 않죠. 그게 핑계 대는 거예요? 아니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약속에 늦는 것도 차가 밀리는 것도 신의 영역이고. 근데 제가 늦어서 인샬라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항상 그들이 얘기하는 게 너 왜 맨날 제 시간에 와서 나보고 늦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멘탈 자체가 저희 한국 이제 분들은 빠르고 빨리빨리 그냥 모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거든요. 한국 업체에서 일을 할 때 그런 점이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은
아랍에미리트 이 중동 분들은 한번 그런 인연을 맺으면 굉장히 오래 가요. 굉장히 오래 가고 오랜 시간 동안 친구이자 뭐 가족이자 이렇게 좋은 관계로 단순히 사업뿐만이 아닌 개인적인 이런 걸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이것도 단점이자 장점인데 정책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왕정 네. 국가니까 한번 정해진 건 굉장히 오랜 시간 가기 때문에 그거에 휘둘려서 뭐 정부 부처들이 갑자기 정책을 바꾼다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장점이자 단점이죠. 아, 그게 참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예전에는 친환경 에너지 되게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하다가 조금 덜 하게 됐어.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는 속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암모니아 사업도 이제 지금 착공식을 하시더라도 2027년 정도까지는 이제 그 사업을 계속 하게 되실 건데 그 앞으로 엘텍 UVC가 추진하는 사업의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일관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윤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저희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보다는 환경 훼손, 이런 뭐 카본 에미션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모든 세계 기후 변화, 뭐 이번에 겪었던 코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이제 산림을 훼손하고 지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너무 막 거창하게 뭐 세계를 위해 이런 것보다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는 그런 사업에 주력을 할 것이고요. 수소, 암모니아의 생산, 이제 단가, 유통, 운송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출 수 있는 이제 세계 최초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사실 6만 톤이라 그러면 감은 잘 안 오긴 하거든요. 6만 톤이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석탄 화력발전소 하나가 쓰기에도 부족해요. 아, 그래요? 네, 20%를 감축하려면 저희가 이게 1차 사업이 한 5천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돈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네, 5천억으로 만들어내는 게 1년에 6만 톤인데 6만 톤이면 석탄 화력발전소 하나가 100%가 아니라 20%만 혼수한다고 해도 하나가 쓰기에 부족해요. 1년 동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나라 공기업들이 빠르게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오는 협상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아, 유통?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까지도 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나중에 필요한 그린 암모니아를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현지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해서 유통하는 것도 하시고 네네. 그쪽에 생산된 거를 유통하는 것도 계획하고 계시고 네네. 근데 어쨌든 생산을 하면서 유통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그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높을 수 있겠네요. 네. 아, 그게 참 사실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산업을 떠올리면 사실 좀 잘 감이 안 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뭐 석유를 받아서 뭐 정유를 하거나 화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한데 실제로 그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부분들은 참 어쩌면 되게 낯설기도 하고 오히려 그 석유 시대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오히려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가 되니까 할 수 있게 된 일이라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선 것만큼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한국이 좀 친환경 녹색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제 세계적인 화두는 이제 기후 변화이고 많은 기업들과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하지만 저희 나라는 뭐 호주나 중동에 비해 이제 자원이 당연히 이제 풍부하지 않는 나라고 그런 자원을 개발하기에도 지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린 암모니아 사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원을 저희가 만들어 저희가 유통을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정부 정책이 이제 그런 지원들이 이제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게 많이 안타깝고 또 저희는 이제 아시겠죠 벤처기업이고 저희는 여성이 이끄는 벤처기업이기 좀 더 많이 힘든 부분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인데 그런 큰 사업을 하실 수 있냐 그런 질문조차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요즘도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주도의 TF 신설이 어떨까 저희는 싶고요. 산업부, 환경부, 해상부, 이제 국제은행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부 이제 주도 아래 이제 전략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유통, 내수, 수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데이터가 이제 국내 기업들과 공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전문님, 근데 아까 얘기한 거 중에 27년 이후 되면은 암모니아 필요한 곳들이 꽤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그게 잘 실감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필요해지고 어떤 분야에서 필요해지는지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2027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이 되면 탄소 배출량을 20%를 줄여야 돼요. 근데 체감하지 못하시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있고 뭐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있고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거는 암모니아를 혼소할 수 있는 건 석탄 화력 발전소는 기술적으로도 검증이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가스는 좀 어때요? 가스는 가스에다가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건 아직 기술적으로 좀 더 필요하고요. 수소를 혼소하는 건 준비가 돼 있는데 수소를 혼소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크래킹이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또 경제성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입한 암모니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석탄 화력 발전소고 석탄 화력 발전소는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황 같은 물질이라든지 그렇죠. 미세먼지도 많고. 네. 그래서 빠르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암모니아가 혼소돼 나가는 게 사실 암모니아 시장에서는 가장 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만드는 6만 톤 해봐야 화력 발전소 하나도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아직은 뭐 거기서 수소를 추출하는 크래킹 산업이나 이쪽으로 넘어갈 만한 양은 초기에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2030년까지 20%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암모니아를 더 많이 혼소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일 거라고 보여져서 가장 먼저 도입되는 부분은 발전 사업하고 해상 운송 산업 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석탄 발전소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없앨 수도 없고. 그럼 이산화탄소 줄일 수 있는 게 혼소가 몇 % 정도까지 혼소가 가능해요? 석탄 발전은? 지금 뭐 나중에 결국은 100%까지 가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목표는 2030년까지 해서 20% 혼소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암모니아 지금 6만 톤이면 한 대밖에 안 된다는데 나머지 암모니아는 어디서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2026년 정도 되면 이제 또 부랴부랴 구하러 다니게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녹색산업 관련해 가지고 참 저도 취재하면서 많은 얘기들도 듣게 되고 뭐 이론적으로 학자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중동 쪽에 긴 일조량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운송하면은 친환경 공급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비즈니스를 가서 하시는 분을 뵙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참 그 산업에 대한 얘기와 현장에 대한 얘기가 꽤 흥미로웠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엘텍 UVC의 이지영 대표님 그리고 안정돈 전문의가 함께 그린 암모니아 관련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